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결코 올해 뒤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흥미 위주고 아니면 약간 또 선정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러면은 한번 대선 가상 대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데하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이곳에서는 가상대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상대결 이런 아이디어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1월 16일하고 17일하고 1,009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32%입니다. 32%. 꽤 뭐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무소속이죠, 현재는 10.7%. 뭐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7.2%. 원희룡 제주도지사 4.5%.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군요. 4.4%. 홍정욱 전 의원 2.7%. 그 다음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 25%.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사람들은 빼고 보면은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야권 후보군 중에서는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빠졌군요. 아마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57.7%입니다. 압도적 다수고요. 그럼 국민의당 지지층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53.1%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무당층, 이른바 지지정당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무당층에서도 28.7%가 그 당 국민의힘 그 당은 아마 결국은 윤 총장으로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7%다. 그 다음에 남성으로부터는 34.9%, 여성으로부터는 29.2%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46.8%, 그 다음에 아주 청년층이죠. 18에서 29세에서는 22.6%,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30대에서 29.7, 40대에서 26.4. 그래서 역시 30대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연령대죠.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가 낮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어제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42.1, 충청에서 38.7 이렇게 나타나고 서울에서 32.7, 인천 경기에서 31.9 뭐 이런 정도가 윤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고요. 근데 이제 가상대결을 여기서 붙여봤는데 뭐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나 또 하나의 참고 자료는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막 다른 사람들까지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군까지 다 섞어서 또는 민주당의 후보군까지 섞어서 뭐 쭉 나열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후보는 한 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3의 후보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하나의 주목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경쟁해서 한 명 나올 것이고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을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가상 대결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안 되고 이낙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나는 민주당 후보 안 찍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을 안 찍고 차라리 민주당 후보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뭐 안철수 다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상 대결이 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맞붙었다고 생각할 때 윤석열이 46.8, 이낙연이 39.0 해서 7.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30대와 40대는 이낙연 대표가 앞섰는데 30대에서 44, 40대에서 53.3 이래서 이낙연 대표가 30대와 40대에선 앞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60대에서 60.1, 70대에서 66.2 이렇게 해서 60대와 70대에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결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강한 30대와 40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매주 조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데가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권 후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권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곳곳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거나 아니면 뭐 거의 1위로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맞대결 양상은 어떠냐. 이것도 기본적인 구조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45.1, 이재명 42.1. 그래서 3%포인트. 이거는요, 오차범위 내입니다. 아까 이낙연 대표와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돼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우위에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재명 지사는 40대와 30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서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40대에서 55.7, 30대에서 43.8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0대에서 57.8, 70세 이상에서 67.7 이런 식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50대의 경우에 이재명 45.3, 윤석열 44.0 해서 50대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겨뤘을 때도 50대에서 약간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맞대결을 붙여보니까 50대에서 정말 팽팽합니다. 이거는 2012년과 유사한 양상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맞대결을 할 경우에는 벌어질 것이다, 이런 대목을 시사하는 바다. 그러니까 50대를, 그러니까 30, 40대는 이재명, 60, 70대는 윤석열. 그럼 50대가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다 하는 얘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이 박근혜, 문재인,
이 구도에서 2012년에 싸웠던 때, 이때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그동안에 전국 선거에서 4번 내리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렇죠? 큰 선거에서 4번 내리졌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넣어서 맞대기를 붙여보니까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적어도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후보가 됐을 때 이 지지세를 상당한 정도로 모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과거의 야권 지지층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지율은 이제 앞으로 13개월 남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대전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정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정치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잖아도,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이다. 거기에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약점을 지금의 여권이 잡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도 좀 취재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글쎄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한 것이냐, 에드벌룬을 띄워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권이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그 비위 정보를, 또는 그런 빌미가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재 취재 중인데, 뭐 현재까지는 뭐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노영민 전 실장 말대로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노영민 전 실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아래 검찰총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나름 견제구 비슷하게 날리긴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윤 총장이 그런 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자,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금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니까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결코 늦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본다면, 만약에 정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로 정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런 가상 대결이 꽤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